그럼 오늘 진도와 숙제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되겠네. 자, 일단은 2차 함수 개념은 한번 쭉 풀게요. 2차 함수 개념은 한번 쭉 풀고, 그 다음에 유형은 딱 아까 얘기한 자리, 제이는 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유형 2차 함수 그래프 2에 유형 4번부터만 풀기로 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까지가 오늘 현재 진도 계획이고요. 거기까지 샘프린트 나눠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한 단원씩만 샘프린트는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품 프린트 따라오고, 내신 대비 교재도 계속 진도를 따라오고, 저 이렇게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8시 40분에 모든 반이 동시에 봐요. 테스트를 8시 40분에 모든 반이 동시에 40분 동안 봅니다. 자, 그리고 그 풀이까지 오늘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80점을 못 넘으면 제시인데, 그러니까는 개당 일반적으로 6점, 1번에서 11번까지가 6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단답형,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가 서술형이고, 이게 뭐 9점이나 8점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3문제까지는 틀려도 제시 기준 이내고, 그 다음에 더 틀리면은 제시 기준 바깥으로 넘어가서 제시를 봐야 되는 거겠지. 자, 제시는 수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제시 걸리면 토요일날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제시 걸리면 수요일날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특수하니까 여기 시험지가 2차 함수 비중이 너무 커서 실제로 2차 함수를 그만큼 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게 시험 유형일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지만, 일단 오늘 테스트 볼 때 좀 성의껏 봐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은 제시 기준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준 통과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점수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제시 안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 계획을 좀 첫날에 좀 수정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2차 함수, 고등학교 5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2차 함수와 그래프. 첫 번째 2차 함수란, 2차 함수란 무슨 뜻일까요? 해가 2개. 2차 방정식인데 해가 2개라고, 2차 방정식인데 해가 꼭 2개라고 할 수는 없지. 2차 함수란 무슨 뜻일까?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타수가 2개. 타수가 2인. 그렇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2차식으로 된 함수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해되니? 함수는 함수인데 함수식이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2차 함수다. 이해되니? 자, 그러려면은 얘를 갖다 fx는이라고 쓰게 됐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정리되는 게 가장 기본. 물론 그래프 그릴 때 이게 좀 불편합니다. 불리한 상태죠. 어쨌든 여기서 단 하나의 개수만 조건을 좀 받게 돼. 2차 함수이기 위해서.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정계수로 다 잡아주고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할 때 딱 a는 0이라는 게 답에 끼게 되면 걔는 버린다 이거지. a가 0이 되면 얘는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게 문제를 풀 때 사실 중상 과정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식을 이런 식으로 주고 2차 함수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이란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 부등식이라고 할 때도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다.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 갖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의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작은 y는 a의 x제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맞지?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a의 값을 표현을 하게 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하나는 부호가 주는 영향. 두 번째는 절대값이 주는 영향. 오케이. 자, 부호에 따라 나눠 그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생기거나 y는 a의 x제곱 요렇게 생겨도 y는 a의 x제곱. 둘 다 y는 a의 x제곱이야? 뭔 차이겠냐? 이거는 a가 부호가 어떤 수일 때? 그렇지. 위에 게 a가 양수일 때. 자, 아래쪽에 그러는 요 그래프가 a가 어떤 수일 때? 그렇지. 음수일 때. a가 0인 건 하지 않습니다. 왜? a가 0이면 이차함수가 아니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갖다가 무슨 볼록이라고 하지? 그치. 요게 아래로 볼록이죠. 자, 이걸 무슨 볼록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이걸 갖다가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1번 부호에 따른 영향을 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요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 그렇지. 얘네들은 x축 예측이 됩니다. 네. A 명대에서 빠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 이렇게 4명. 우리 반 이렇게 4명. 오케이. 한 명 명단에 있었던 친구가 수토반이래. 홍학반이 아니라, 민규. 자. 그러고 보니까 무학중 3학년씩 되다 보니까 서로 다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민규는 누군지 알아요? 네. 아까 제이 하면 제이도 이름 아는 것 같더니 제이까지는 알고? 제이는 저랑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어? 네. 여기 둘은 모르고? 네. 현덕이는 이 중에 아는 친구 없어. 처음이라 다 낯설어. 얘네들은 본 적은 있나?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은 없고. 근데 재현이랑 제이도 별로 안 친하더라. 그치? 둘이 친하게 노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자, 어쨌든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잘 지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물어봤어. 무학중 시험 시작하는 날짜. 27일에 시작해서 10월 1일에 9월 27일이 중간고사 시작이야? 네, 9월 27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납니다. 주말 오케이. 기간. 옥타나도 무학중은 유학중이라고 써. 자, 해서 10월 2일에 끝난다고. 네. 수학 시험이 언제? 10월 9월 27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나요. 그냥 9월 30일 날 그냥 끝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수학 시험을 27일 날 보거나 30일 날 보거나 둘 중 하나네. 그렇죠. 그러면은 27일 날 보는 거면은 26일 날 직전 대비하면 되고 30일 날 보는 거 보게 되면은 29일 날 일요일 날 직전 대비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27일은 금요일이고 30일은 월요일이거든. 30일에 수업. 수학 30일이야? 네. 근데 지금 원래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27일에 가요. 27 네, 밀려가지고. 토요일 때문에 그 미국 맞아요. 바뀌었을지도 모르. 27일에 수업 보고. 첫날 그냥 수학을 봐. 네. 그럴까요? 저희가 시험표 나온 다음에 시험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아마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 때문에 날짜가 하루 좁혀져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3일에 볼 걸 이틀에 보느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6일 날은 그럼 시험 기간이 안 되니까 일찍 못 오잖아. 그럼 직전 대비 짧게밖에 못 하겠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시작을 해도 그렇게 길게 못 하겠네. 어쨌든 원래 학원 오는 날이긴 하고요. 아무튼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절대값이 주는 영향은 그래프를 하나 새로 그리도록 하자. 자, 요렇게 y는 a의 x제곱. 현재는 a가 양수인 설정인 거지, 그지? 맞지? 이렇게 그려놨으면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도 여전히 이거는 a가 양수인 거지. y는 bx제곱.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더 크게? a하고 b 중에 b가 더 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y는 cx제곱이라고 하고 요렇게 해서 y는 dx제곱이라고 하면 c하고 d 중에 누가 더 크게? c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 얘는 둘 다 음수, 자, 요런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죠? 맞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펑퍼짐해지거나 약간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A 값이 크다, 작다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좁아지게 되는 경우는 여기 절대값 기준으로는 둘 다 커지는 방향이다. 이해되니? 음수는 작을수록 절대값이 큰 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쪽이 절대값이 크다. 펑퍼지는 쪽이 절대값이 더 작은 거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자, 이차함계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이제 수상 선행을 하고 어쩌고 할 때 또 문제 이걸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어서 이 중3 문제에서 요걸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면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상 문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구분할 수 있어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게 되는 게 y는 ax제곱을 y는 ax제곱 플러스 q로 평행이동. 또 y는 a의 x마 p의 제곱으로 평행이동. 자, 두 가지를 다 해서 y는 ax마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평행이동. 오케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a 값이 양수고 절대값 적당한 수준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ax 제곱 플러스 q로 평행이동을 하자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어느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위아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q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그지?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게 되면은 얘는 어느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P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니? 자, 그래서 P 양수로 찍고 Q 양수로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자, 요렇게 움직이게 되지. 오케이. 자,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개념인데, 오케이. 이 구조에서는 자주 안 물어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자, 이 점은 뭐라고 하죠? 자, 원점이 이 이차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뭐가 된다? 그렇지. 꼭지점이 된다. 오케이. 꼭지점 좌표가 0,0. 오케이. 그리고 무슨 축대칭이라고 표현을 하지? Y축 대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축이 Y축이라고 표현하는가 또는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죠. Y축을 갖다가 직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됐을 때에는 자, 꼭지점은 0,Q로 이동. 맞지? 자, 이때까지 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은 여기 있고 축도 요렇게 이동을 했지. 맞지? 자, 그래서 꼭지점 P, 0 그리고 축은 X는 P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지점이 P, Q. 자, 꼭지점을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P, Q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중등 과정이든 고등 과정이나. 오케이. 자, 그리고 축이 X는 P.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꼭지점의 정의 아는 사람. 이거는 성질입니다.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거나 최대값이 되는 거는 성질이에요. 사실 들어본 적 없을 가능성이 커. 꼭지점의 정의를 배우는 위치는 기하거든. 자, 꼭지점이라는 표현은 2차 함수만 씁니다. 3차, 4차 함수는 이렇게 비슷한 그래프 개형이 나와도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케이? 꼭지점은 유일하게 2차 함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함수 그래프 안에서는. 물론 삼각형의 꼭지점, 사각형의 꼭지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도형 쪽 얘기고 함수 그래프상이 꼭지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2차 함수밖에 없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래프 이름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 이름이 포물선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포물선이라고 부르지 않거든. 2차 함수 그래프만 포물선이라 그래. 오케이?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이름이 포물선이고 꼭지점의 정의는 포물선과 축의 교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다 이제 나중에 기하에서 배웁니다. 왜 2차 함수만 포물선이라고 부르는지 포물선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설명할 건 좀 아닌 것 같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 원래 꼭지점의 정의입니다. 나중에 기하 선택하는 사람만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하 선택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꼭지점의 정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지.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이 꼭지점이 가지는 특징, 대칭축이 가지는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치수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만 등장하고요. 위로 블록이면 뭐만 등장해? 그치, 최대값만 등장하게 돼 있죠. 자,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는 중등과정에서 범위 제한 있게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원래 교육과정 내 내용이 아니에요.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는.
범위 제한 있는 경우 다 고등학교 과정이고, 그러면 범위 제한 있는 경우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냐?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 증가함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 그렇지? 1차 함수는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중간에 증가함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바뀌게 돼 있냐? 꼭지점에서 바뀌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 그래프 같은 경우에 꼭지점 왼쪽에서는 감소를 하게 돼 있고요. 맞지? 꼭지점 오른쪽에서는 뭘 하게 돼 있냐? 증가를 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감소 증가를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바탕으로 잡아놓은 게 일반형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문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반형 그래프. 이 일반형이란 이름이 또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일반형이라고 선생님들은 일반형이라고 불러도 교과서가 일반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데, 자, 결국엔 시작이 2차 함수의 식을 잡을 때 원래 기본은 이거다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맞지? 여기서 유일하게 누구만 어떤 조건을 받는다고? 개수 중에? 그렇지. A만 뭐가 아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조건을 받는다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유일한 장점 딱 하나야.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 그렇지. 이 그래프 표현의 유일한 장점은 y절편 c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x절편을 찾을 때도 이게 특별히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거랑 아까 A, P와 Q가 보이는 형태로 A, X마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형이라는 이름도 현재 교과과정에서는 빠져있는 이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형과 표준형을 비교했을 때 원래 이 표준형이라고 이름 붙는 애는 원래 어디다가 표준형을 붙이냐면 그래프 그리기 제일 좋은 함수 정리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원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원방 형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반형 표준형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고요. 원에서도 그 용어는 빠졌습니다. 수상에 있는 지금 공통수학이지. 공통수학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서도 일반형 표준형이라는 용어는 빠져있지만 어쨌든 그래프 그리기 제일 좋은 상태, 그러니까 원이라고 치면 중심 반지름이 제일 잘 보이는 상태가 표준형이고요. 쭉 전개한 상태를 갖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표준형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오케이? 얘는 내림차순 정리 상태라서 일반형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 그리기는 오히려 이제 불편한 상태라고 하는 거지. 좀 정리에 잘 맞는 식 정리이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y절편은 좀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y는 a의 x마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주고 해야죠. 오케이?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키냐 해서 자른 다음에 a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상수함을 더하고 빼고 그 뺀 부분은 갖다 다시 a 곱해서 바꿔서 내보내는 거지. 맞아요? 기억들 나요? 자, 아마 숫자로 돼 있으면 다 할 줄 알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p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좀 외우자. p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배우고 나면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식 변환 방법이다. p는 마이너스 2분의 b. 일단 이거를 체크를 해야 얘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체크를 해가지고 최대치도 구할 때든 뭐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든 가장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때 q는 어떻게 구하냐? fp. 이게 가장 빠르다. 자, q는 fp라는 건 무슨 뜻이야? x좌표 p 대입해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보면은 p를 대입하면 여기까지 싹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q가 나오겠지. 맞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p를 대입하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8x 플러스 5.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는 꼭지점을 좀 빠르게 찾아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 여기서 자른 다음에 2로 묶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할 게 아니라 오케이? 바로 요게 A, 요게 B 자리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로 계산해봐. P 값이 얼마지? P 값은 얼마? 그렇지. 자, 요거는 대부분 암산컷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Q 값은 2를 대입해. 816 더하기 5. 얼마지? 자, 요 정도까지 다 암산컷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를 갖다가 여기서 자르고 묶고 더하고 빼고는 암산컷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볼 때. 이해되니? 그런데 요렇게 P, 요렇게 Q를 하게 되면은 암산컷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특히 정수로 나올 때는 이게 암산컷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암산컷 수준으로 줄어들긴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쪽이 계산이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분수로 나오는 상황이면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요 상태를 갖다가 꼭지점 찾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케이. 자, 중학교 과정으로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3으로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에 요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 더해야 될 녀석이 얼마? 그치, 9분의 1 여기다 9분의 1 그럼 빼기 9분의 1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서 또 잘라가지고 맞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3에 x마 3분의 1에 제곱하고 이 마이너스 9분의 1 나올 때 누구 곱해서 나와야 돼? 앞에 3 곱해서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여기를 플러스 3분의 2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1, 3분의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의 방법이지. 맞니? 자,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P는 마마뿔 3분의 1. 자, 요거기까지는 분명히 또 암산컷이고. 맞지? 자, 그 다음에 Q값이라고 하게 되면 3분의 1 그냥 대입을 해. 그러면 3 곱하기 9분의 1 하게 되면 3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1.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결론적으로 3분의 2구나. 이렇게 계산이 훨씬 빠를 거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빠르게 돼 있어요. 오케이? 물론 서술형 위에 걸로 하세요. 오케이. 서술형 4문제 중에 만약에 그 이차함수 문제가 서술형 4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다 그럼 위에 걸로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호 판단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증가감소 파악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부호 판단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그래프 가지고 부호 판단하는 내용이 있거든. 그래프 가지고 부호 판단.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y절편 체크되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bc 부호 판단. 오케이.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쉬워 보이냐면 나는 a가 제일 쉬워 보여. 이게 제일 먼저 눈에 확 띈단 말이지. a는 양수 염수야. 눈에 확 띈단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c도 별로 어렵지 않아. 쉬워. 어디만 보면 돼? 그치? 여기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는 거죠. 일반형의 그래프의 가장 장점은 y절편이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 오케이? 자, 그래서 c가 양수.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 자, 그럼 b는 뭘 어떻게 판단하더라?
대칭축의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자,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B가 단독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게 돼 있어. 누구랑 비교를 하게 돼 있냐? A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칭축은 B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지? A와 B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로 부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이 앞에 마이너스까지 했으니까 음수가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호가 같으면 왼쪽으로 대칭축이 넘어가게 돼 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면 A분의 B까지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로 하면 부호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A의 부호를 보고 B의 부호를 결정을 해. 이번엔 A가 음수였으니까 B가 양수야, 음수야? 다를 거니까 양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외우는 요령입니다. 좌표 표면에 왼쪽 오른쪽으로 같다라고 써놓고 같은 같다는 뜻이고 다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유형들을 갖다가 풀어보기로 해요. 자,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4쪽의 유형 4번부터 189쪽까지만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거 좀 풀어보고 나서 삼각비 진도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시험 본다고요? 8시 40분이요. 평소랑 쉬는 시간이 좀 달라져야 되겠지. 원래는 3교시가 언제야? 원래 3교시가 8시 55분까지였지. 아닌가? 9시 정각까지였나? 3교시요? 3교시가 9시 정각까지였지. 근데 3교시를 갖다가 8시 30분까지만 하고요. 5분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시간 5분, 그리고 8시 40분보다 딱 시험 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시간표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교시는 원래가 6시 20분까지냐 맞냐? 원래 1교시가 6시 20분까지지.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자, 풀면서 모르겠다 싶은 것들 질문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강의실 공지를 갖다가 빼먹는 죄가 있으니까 모두 다 스푼달콤하게 시키고요. 자. 자. 다음 시간부터는 5시 정각에 교실에 없는 사람 안 줍니다. 그리고 5시 정각에 교실에 없는 사람은 굉장히 긴 잔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내신 대비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담임이었던 친구는 현동이 한 명뿐인데 현동이도 원래 지각이 습관화 돼 있었지 맞지? 네. 그거 아주 확실하게 고쳤지 맞지? 요새 지각 안 하잖아. 5시에 딱 항상 교실 들어와 있잖아. 물론 되게 아슬아슬하게 오긴 하지만. 자, 풀면서 모르겠다 싶은 건 물어보시고요. 요새 계속 고등학교 수학하다가 중상권 수학 보면 되게 쉽겠지? 그렇지 않아? 민주도 수학하고 있었어? 네. 수학은 훨씬 쉬울 텐데. 아니야. 수호까지밖에 안 들어갔어.
아, 수는 아직 안 했고요. 공통수학 2 끝내고 이제 예술. 수원 삼각함수까지 나왔어요? 아니요, 뭐지? 지수로감수? 네,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삼각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까지만 했네, 수원. 삼각함수까지 했으면 삼각비에 도움 되는데. 삼각비가 되게 쉬워 보일 텐데. 우리 현동이 2차 함수 끝내고 벌써 삼각비 보는구나. 합제도 나눠졌으니까 채점도 다 하시고요. 2차 함수 다 풀었으면 2차 함수 채점해놔. 지금 말해주는 범위. 보자. 삼각비. 자, 삼각비 센 프린트를 풀기 위해서 삼각비 활용은 다음 시간 진도 범위고요. 오늘은 일단 삼각비까지 활용 들어가기 전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정의. 자,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서 무슨 삼각형이 필요하냐? 일단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죠.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직각 삼각형 A, B, C. 자, 이 그림은 현재 C가 직각인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럼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 C. 자,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자, sin A는 뭐죠? 그치, C분의 A. 그 다음에 sin B는, 그치,
그치, C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B래. 미안해. 사인 A가 C분의 B지. 잠깐만. 코사인 A 차이를 할 차례잖아. 사인 B가 아니라. 물론 사인 B가 C분의 B인 것도 맞습니다. 사인 B가 C분의 것도 맞아요. 자, 수업하고 싶었던 건 이거지. 자, 탄젠트 A는 B분의 A. 자, 이 순서로 설명을 해야지, 그치? 맞지? 물론 같은 삼각형 안에서도 사인 B라고 하게 되면은 C분의 B가 되는 것이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B 그럼 반대로 C분의 A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A분의 B.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크기는 삼각비의 값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죠. 각만 같으면 크기가 크든 작든 이건 길이의 B로 만들었기 때문에 2학년 때 하는 닮음 조건에 의해서 길이의 B는 일정하게 나올 거라서 실제로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만 정해지게 되면은 이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관계. 맞지? 하나의 삼각형이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이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 맞지? 자, 그럼 각도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 A 더하기 B가 90도가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관계가 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C의 길이를 주고 A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A를 C sin A. 자, 요런 식으로 바꿨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C의 길이를 통해서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치. C 코사인 A.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물론 여기서 얘를 갖다 구할 때 C 코사인 B를 써도 되죠. C 코사인 B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가 준 각도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C sin B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B를 통해서 A를 구하거나 A를 통해서 B를 구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자, 그렇게 가게 될 때에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 얘를 갖다가 또 B 탄젠트 A 그러면은 A의 길이가 나온다고 하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넘어가려고 하게 될 때는 얘를 갖다가 다시 A 탄젠트 B라고 하게 되면은 또 A의 길이를 통해서 바로 B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A에서 C로 가거나 B에서 C로 갈 때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는 반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만약에 나는 C의 길이를 구해야 해 라고 하게 되면은 sin A 분의 A 함수가 나옵니다. A라는 길이를 sin A로 나누면 돼요. 자, 유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서 C 는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B라는 길이를 통해서 C를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사인 A분의 B, B라는 길이를 코사인 A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삼각 B의 값과 어느 한 변을 가지고 나머지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삼각형? 자, 흔히 각으로 이제 특수각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일 유명한 특수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을
일단 정사각형. 얘를 갖다가 대각선으로 딱 반으로 가르면 무슨 삼각형이 되지?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 주기도 하필?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돼요? 그렇지. 45도가 된다. 자, 요런 거죠. 자, 그럼 그때 이 녀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한 길이의 비가 1대 1대. 그럼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얘가 루트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라고 외워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보통 유리화에서 2분의 루트 2로 대부분의 교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45도의 경우도 잠깐만, 나 녹화 눌렀을까요? 근데 지금 내신 대비 시작한 다음에 신입생이 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아, 녹화 눌렀구나. 자, 코사인 45도 같은 경우에도 루트 2분의 1.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45도에서 사인값, 코사인 값이 똑같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요걸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 자, 요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을 해가지고 1. 자, 요렇게 해결하는 거지. 여기까지 기억 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삼각형은 어떤 상태냐? 시작을 갖다가 정삼각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이 정삼각형을 갖다가 요렇게 반으로 가르지.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각은 60도가 되고요. 이쪽 각은 그렇지. 자, 요렇게 생기게 되지. 자, 그때 요 길이를 갖다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길이는 2배가 돼야 맞지? 오케이. 정상적으로 반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2. 요게 됐나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높이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지. 루트 3.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통해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요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화에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교재 표기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삼각비는 원래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삼각비인데 어디까지는 추가적으로 다루냐? 0도하고 90도까지는 다루게 되는데, 자, 0도 90도가 되게 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단위원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단위원. 자, 물론 이게 중3 과정에서는 단위원을 원 한 바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4분원만 그려서 하고요.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1. 자, 요렇게 맞춰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그때 여기서 어떤 각이 들어가게 되는 요각 세타. 자, 요렇게 잡아주게 됐을 때 O, A, B. 자, 요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 OA의 길이가 항상 저 삼각형 ABC로 C자리지. 맞지? C자리.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1, C로 고정된 걸 통해서 사인 세타를 AB의 길이로 코사인 세타를
OB의 길이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OB분의 OB분의 AB의 길이로 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 관련된 문제 유형도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0도가 되게 되면은 이 AB의 길이가 얼마가 돼? 세타가 0도가 돼. 그러면은 이 A가 이쪽으로 한번 붙어버리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AB의 길이가 0이 되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인 0 도는 0. 요런 식으로. 오케이. 이 A가 이쪽 점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OB의 길이가, A랑 B랑 일치면 OB의 길이가 1이 되지. 맞니? 자,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탄젠트 0도는 여기서 분자가 0이 되는 것 때문에 0. 자, 요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도 얘기를 해두냐. 자, 이 점이 여기 와서 바짝 붙으면 이게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자, 그러면은 A가 요렇게 왔다. 자, A가 요렇게 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A, B의 길이가 그대로 요게 되지. 1. 자, 그래서 사인 90도는 1. 자, 반대로 OB의 길이가 0이 되죠. 맞니? 자,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라고 하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는 분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얘를 갖다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두지. 자, 특수각, 삼각, B의 합. 자, 이 녀석은 수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조금 쉴 시간이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할게요.
많이 피곤했음? 자, 삼각비 개념 설명 이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각의 삼각기회각.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표로 완성을 하자라고 하면, 자, 실제로 이거는 삼각비표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좀 암기를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에어컨 잠깐만 듣자. 너무 더워서 안 돼. 또 추우면 얘기하시고.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특수각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0, 1, 0. 자, 0도일 때 하는 거 여기 마지막에 설명을 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는 여기 삼각형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죠? 맞지? 자, 그래서 30도에서 사인이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탄젠트가 루트 3. 45도에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그 다음에 60도에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루트 3. 자, 90도에서 1빵 x.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양의 특징으로 여기 30도하고 60도 사이에는 요렇게, 여기 잘못 썼잖아. 자, 요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똑같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수인 관계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5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대소관계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소관계는 다시, 여기서는 이 4분원 그림으로, 오케이. 4분원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삼각비의 대소관계. 자, 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수원이 아니니까 중상삼각이니까 요 4분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 사이가 아니면 물어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 자, 그러면은 기준은 45도입니다. 오케이. 자, 45도일 때 요렇게 길이가 똑같아서 사인과 코사인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45도보다 작은 각이 되면 세타는 0도 이상 45도 미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면 높이가 짧지? 맞지? 밑변이 길지? 맞지? 자, 그럼 이때는 사인 세타가 작고 코사인 세타가 큽니다.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 세타가 돼서 삼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높이가 훨씬 커지지? 밑변이 작아지고 맞니? 자, 그러면은 자, 세타가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90도에서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등호를 안 쓰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겠고, 자, 여기 등호를 넣었을 때 사인 코사인의 대손은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더 큽니다. 코사인 세타보다. 오케이. 등호 넣고 할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1보다 커지게 되고요. 물론 90도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요거 할 때 0 이상 1 이하.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도 요렇게 0 이상 1 이하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범위 제한이 있어요. 오케이. 자, 나중에 각이 이제 0에서 90 사이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각도 하고 더 넘어가는 것도 하고 음수로 넘어가는 것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까지도 갈 수 있는 거를 수원 상형술 한 사람은 알 수 있고요. 자, 이준 아직 안 배웠지? 네. 자, 일단은 중상권은 필요 없어요. 중상권은 0 이상 1이야.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0 이상 1이야. 자, 0 두모 쓰면 탄젠트도 여기 두모 넣어줘야지. 0 가는. 오케이. 탄젠트 0도는 0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각도가 보통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탄젠트 대소비교에 넣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탄젠트가 무조건 제일 커지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탄젠트가 클지 코사인이 클지 구분이 좀 잘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는 좀 안 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자, 얘가 이제 그림을 주면 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림을 주면 낼 수도 있다. 자, 실제로 그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는, 여기다 탄젠트 하는 걸 표시를 안 해놨구나. 자, 일반적으로, 좀 넘어서까지, 요렇게까지, O, A, B, C, D. 자, 요렇게까지 해두면, 세타. 자,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 요게 탄젠트 세타예요. 물론 반지름 길이를 1로 맞췄을 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 B의 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근표, 상용로그표 라는 느낌이 좀 달라. 생긴 게. 뭐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는 삼각비 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시작이 0도, 1도, 2도, 점점점자 이렇게 쭉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가끔 문제가 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가서 뭐 45도라고 하게 되면은 1.414를 2로 나누면 얼마냐? 0.7 0, 7 뭐 여기까지 아마 1이 맞을걸? 자, 암튼 요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0.7071 자, 여기 1.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인 45도 궁금해. 그럼 여기서 사인 줄 요렇게 보고. 오케이. 사인 코사인 45도가 궁금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 줄 보고. 탄젠트 45도 궁금해. 여기서 요렇게 보고. 어떤 느낌인지 되시나요? 자, 표를 보고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표 보고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무리수가 나와도 여기서는 근삼각 계산으로다가 소수점으로 표현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삼각형 표에서는 무리수로 써놓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겁니다. 자,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된 점? 없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삼각비까지도 좀 쭉 이어서 풀어보고 센 B는 오늘 수업 중에 센은 오늘 수업 중에 다 풀고 가기로 합시다. 삼각비는 C단계도 좀 풀어주시고요. 오케이. 이차함수는 아깝다 말한 데만 풀면 되고 삼각비는 C단계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일품을 안 뽑아왔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뽑아올게요. 일품 숙제로 좀 나가고 여기 정규교재도 좀 숙제로 나가고. 자, 늦게 와서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기말고사까지 같이 지금 기말고사 범위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다 풀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근데 무학중은 기말고사는 안 본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보고 버려도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말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2학기 성적 처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버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쨌든 이 책을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딱 시험 범위만 풀면 돼요. 중간고사 범위만.